오늘 이제 세 가지 품목을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오늘 다 세 가지 다 시폰 베이스로 해가지고, 시폰에 그동안 뭐 잘 안 됐거나 궁금증이 많았거나 이러시면은 좀 이제 궁금증이 좀 시원하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어떻게 시연을 진행할 거냐면은 바닐라 시폰, 그 다음에 초코 시폰, 그 다음에 또 우리 바닐라 시폰 비스킷 이렇게 세 가지 먼저 시트를 먼저 구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이제 해볼 거예요. 해볼 거고, 사실 시폰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없어요. 어려운 과정은 없는데, 약간 시폰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는, 이거 되게 별로 어려운 거 같지 않은데 왜 안 되지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얘네들은 되게 당연한 것들을 안 해주시면 또 잘 안 나오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유화가 잘 안 될 거거나 아니면은 뭐 거품을 조금이라도 꺼졌다거나 그러면 또 이제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서 시폰이 좀 예민하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또 시폰이 되게 매력적인 제품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폰 먹다가 제노아즈 먹으면 너무 이제 밀도감이 너무 높고 너무 약간 퍽퍽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만큼 이제 저는 시폰에 되게 매력을 많이 느껴서 시폰만 이제 하기는 하는데 또 이거 드셔보시면은 진짜 맛있다. 너무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바닐라 시폰을 먼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트로베리 말차 안에 들어가는 거. 제가 레시피 설명을 해드리고 시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레시피 보시면은 바닐라 시폰, 얘는 이제 시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시폰법은 노른자의 거품을 내지 않고 머랭의 힘으로만 부푸는 방법을 시폰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랭이 제일 중요해요. 시폰을 만드실 때는. 그래서 이제 시폰법 얘는 이제 2분의 1 빵팬에다가 준비를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2분의 1 빵팬 요렇게 준비를 이제 해놨고 요거는 저는 두꺼운 노르지를 깔아놨어요. 두꺼운 노르지. 그래서 이거 이제 까는 방법은 얘를 이렇게 양 옆에 맞춰서 접어주시고 요걸 이제 재단을 하시면 돼요. 전 400에 600짜리를 재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선으로 재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깔아주시면 되고 얘는 테프론 시트 까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깔아주시고 오븐 이제 예열해 둔 오븐에다가 이제 구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팬 깔아두고 자 이제 재료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시폰을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은 일단 노른자에 우리 재료를 보시면 액체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우유도 들어가고 카놀라유, 물 얘들이 들어가서 이 노른자에 액체 재료들이 잘 섞어야 돼요. 유화가 잘 돼야 됩니다. 유화가 잘 안 되게 되면은 자, 일단 설탕 A 노른자랑 섞을 때 잘 안 섞이면은 이제 설탕이 표면에 윗면에 둥둥 떠요. 그래서 이제 맛 자체도 단맛은 위에는 달고 뭐 안쪽은 안 달고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유랑 물은 같이 계량을 하시면 되는데 이 우유는 잘 안 섞이면은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갖고 밑에가 되게 척척해져요. 척척해지고 윗부분은 또 마르고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카놀라유 잘 안 섞이면 군데군데 기름진 맛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액체 재료들의 유화를 잘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머랭은 제가 좀 이제 설명을 더, 이건 재료 또 흰자 설명하면서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머랭이 제일 이제 또 중요하고, 그리고 굽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굽기. 시폰은 밀도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굽는 시간이 오버가 되거나, 굽는 온도가 또 너무 높거나, 그러면은 낮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 세 가지, 노른자의 액체 재료들 유화, 머랭, 굽기만 잘 해주시면은 시폰은 대체적으로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스트로베리 말차는 2분의 1 빵팬에다가 굽기 때문에 이 시폰팬에 굽는 것보다 확실히 조금 안정적이에요. 내가 조금 뭐 머랭을 90만 올렸는데 섞어서 이제 이 원형 높은 거에다 하시면 좀 잘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잘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다 잘 나오는 편이라서 이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이 레시피 그대로 2호 시폰팬에다가 하셔도 돼요. 2호 시폰팬. 2호 시폰팬에다가 하실 경우에는 이제 170에 한 25분 정도 구워주시면 됩니다.
저는 원래 컨벡션 오븐 이제 그 스낵 오븐 쓰는데 여긴 또 우노 썼어요. 그래서 근데 좀 비슷하게는 합니다. 비슷하게 하는데 이제 바람 세기만 조금 이제 약하게 해가지고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노른자는 실온에다가 빼주시면 돼요. 노른자 실온에다가 빼주시고 그다음에 설탕 A랑 소금 같이 계량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탕 A랑 소금 같이 계량해 두시고 그다음에 바닐라 이스트를 넣어줄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1번을 할 건데 얘네들을 섞은 다음에 중탕을 해줄 거예요. 자, 중탕은 이제 한 35도 정도로 중탕을 이제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노른자 일단 풀어주고 설탕 A랑 소금 그리고 제가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제 업장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다가 올려가지고 35도 정도로 중탕을 해줄 건데, 자, 일단 중탕을 해주는 이유는 이제 노른자랑 설탕이랑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중탕을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이제 액체 재료들을 섞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섞을 때 조금 더 유화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중탕을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중탕 물의 온도는 너무 뜨겁지만 않게만 해주시면 돼요. 35도로 중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일. 자, 오일이 들어가면은 약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일이. 약간 버터 대용으로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버터는 냉장고에 들어가면 고체가 되는데 오일은 냉장고에 들어가도 굳지를 않아가지고 조금 더 그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일이 들어가고 오일도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30초 정도 데우시면은 한 35도 정도가 됩니다. 35도. 35도로 섞어줄 거고, 그 다음에 물, 우유도 이제 35도로 데워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35도로 이렇게 맞춰주는 이유가 유화가 제일 잘 되는 온도가 35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35도로 이제 해줄 거고, 날씨가 너무 춥다. 그러면은 온도를 한 40도 정도로 맞춰주시면 좋아요. 실내 온도가 너무 추우면은. 물, 우유는 이제 20초 정도만 데워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거 세 가지를 이제 공통 질문이 같이 계량하면 안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같이 계량하시면은 유화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오일 먼저 섞고 기름 먼저 섞고 물, 우유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35도로 데운 거 넣어주고 자, 섞으실 때는 가운데서부터 유화를 잘 시켜주세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확실히 더 유화가 잘 됩니다. 가운데서부터. 오일 잘 안 섞이면은 군데군데 기름진 맛이 날 수 있다 보니까 오일 잘 섞어주시고 향이 있는 식용유나 올리브유 이런 거 쓰시면은 이 식품 먹었을 때 그 올리브유의 향, 식용유의 향이 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 없는 걸로 카놀라유나 포도씨유 사용해 주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물, 우유 얘들도 넣어주고 물, 우유도 충분히 섞어주세요.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많이 섞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요 정도까지만 하시고 이제 가루를 섞으시면은
얘네들이 이제 잘 안 나옵니다. 군데군데 막 기름진 맛도 날 수도 있고 막 수분도 밑으로 가라앉아서 굉장히 부드러워야 될 시트가 퍽퍽하게 나와요. 충분히 섞어주신 다음에 이제 가루류 이제 우리 채쳐 볼게요. 자, 가루류는 박력분이랑 옥수수 전분 들어갔습니다. 자, 전분 들어간 이유는 이게 액체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좀 축축할 수 있는 시트의 밸런스를 좀 잡아주는 거예요, 전분이. 이렇게 섞어줍니다. 자, 섞으실 때 또 유의해야 될 점은 딱 섞어만 주시면 돼요. 이거 너무 많이 섞으시면은 글루텐이 많이 잡혀서 조금 질긴 식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뭐 일부러 이제 글루텐을 잡아갖고 시폰에 힘을 좀 넣어준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딱 섞어만 줍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좀 따뜻한데 저희 옆장은 되게 춥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중탕했던 물 위에다가 얘를 올려놔요. 머랭 올릴 동안. 근데 지금은 굳이 안 올려도 될 것 같아서 얘는 이제 여기다가 두고 그다음에 이제 머랭 올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중요한 이제 머랭을 올릴 건데, 자, 원래는 머랭을 잘 올리시려면 흰자에 들어가는 설탕 B의 양이 흰자 양의 반 이상 들어가게 되면은 머랭이 되게 탄탄하게 올라와요. 근데 시폰의 머랭은 일부러 좀 가벼운 식감을 내려고 이제 흰자 양의 설탕을 반 이하로 넣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설탕이 아무래도 적게 들어가서 처음에 흰자를 좀 차갑게 냉장고에다가 넣어주시면은 이제 흰자의 찬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공기층들이 침투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탕을 0%, 50%, 70% 이렇게 해서 넣어줄 거예요. 첫 번째부터 설탕을 넣고 시작하시면 흰자의 찬기랑 설탕의 무게감 때문에 이제 초반에 좀 이제 약간 불필요한 공기층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잡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탕이 좀 적게 들어가도 좀 탄탄한 기반을 가진 머랭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차가운 흰자랑 설탕 1분의 1 먼저 넣고 중고속으로 휘핑하시면 돼요. 중고속. 그래서 이제 50%대 머랭 흰자를 설탕을 넣어줄 거예요. 머랭에다가. 그래서 이제 50%는 약간 뽀얗게 맥주 거품처럼 된 상태.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뽀얗게 맥주 거품처럼 됐거든요. 이때 두 번째 넣어주고 세 번째는 휘핑기 지나가는 자국들이 조금 더 짙게 날 때. 자,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제 휘핑이 지나가는 자국들이 좀 이제 나고 있어요. 이때가 이제 한 7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또 넣어주시고. 사실 2분의 1 빵프에다 굽는 거는 90을 올리나 100을 올리나 잘 나와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좀 지나갈 때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고 지나갈 때 약간 이제 묵직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지나갈 때 이런 식으로 자국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제 저속으로 기포 정리 살짝 이제 해주시면 좋습니다. 기포 정리. 한 2, 30초 정도만 할게요. 양이 적어서. 자, 그래서 이제 상태 보시면은 자, 그냥 들지 마시고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뿔이 서 있는 정도. 그리고 힘이 이렇게 딱 서 있어요. 힘이. 그리고 윤기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노른자 반죽이랑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노른자 반죽은 이제 얘네들은 머랭 올리는 동안 살짝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저어주시고, 자, 머랭은 항상 이렇게 휘저어서 부드러운 텍스처로 해갖고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고, 자, 이제 섞으실 때 이렇게 살짝 퍼올리면서 거품기로, 자, 거품기로 막 이렇게 휘젓는 게 아니에요. 살살살살 덩어리만 좀 풀어준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마지막 한꺼번에 다 넣으시면 머랭이 많이 죽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덩어리만 없으면은 주걱으로 도구 교체를 이제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거품기가 닿지 않았던 곳까지 바닥에서 퍼올리면서 섞어줍니다. 자, 시포는 비중이 제일 중요해요. 비중은 반죽의 무게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거는 한 0.36 정도 나와요. 그래서 2분의 1 빵팬에다 굽는 거는 조금 더 낮게 나와도 괜찮아요. 잘 나옵니다. 더 낮게 나와도. 지금 조금 낮아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비중 한번 재볼게요. 사실 2분의 빵팬에다가 하는 건 비중 크게 이제 소용은 없지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폰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재보시면 좋아요. 얘는 비중컵입니다. 100g 물이 들어가는 비중컵.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 위에 올려놓고 0점을 눌러 놓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가득 채워요. 채워갖고 위에를 이렇게 플랫하게 해주셔서 재보면은 지금 0.36 딱 나왔어요. 그래서 0.36 해가지고 구우시면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낮게 나왔어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비중을 한번 재보세요. 비중 재보시면은 아, 내가 잘했나 못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준비해둔 팬에다가 팬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걱으로 먼저 모서리 쪽 이렇게 잘 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스크래퍼 이용해가지고 펴줍니다. 자, 모서리 쪽이 잘 꺼지니까 모서리 쪽 반죽 잘 채워주시고,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끝까지 가지 않고 팬을 돌려주시면 좋아요. 이 노루지에 반죽이 너무 많이 묻으면 다 타버릴 수가 있어요. 이 정도만 해가지고 비어 보이는 데다가 조금 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쇼크 이렇게 주신 다음에 오븐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5분 구워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 시트는 냉동 보관이 가능해요. 지금 구운 거. 그래서 냉동 보관하시면은 한 2주가량 보관 가능합니다. 냉동 보관. 자, 냉동 보관이 왜 가능하냐? 자, 일단 액체가 많이 들어가요. 액체 많이 들어가고 가벼운 머랭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냉동을 했다가 냉장으로 오면은 수분이 빨리 빠져가지고 노화가 되게 빨리 오거든요. 근데 시폰은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냉동을 해놨다가 밀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냥 실온에다가 빼놔도 굉장히 해동이 또 빨리 되고 그 맛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구워서 냉동에 많이 이제 해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트 자체 이거를 이제 팬에서 빼가지고 이 노루지 붙어 있는 채로 이제 타건판 위에다가 올려서 비닐에다가 큰 비닐에 싸요. 그래서 거기다가 보관하시면 돼요. 냉동 보관. 그렇게 하시거나 냉장에서는 최대한 적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완성을 해가지고 또 냉장고에 진열을 이제 하잖아요. 그리고 냉장고에 놓고 먹잖아요. 이거 냉장고에 놓고 먹을 때 얘들은 한 3, 4일까지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트 단독으로는 이제 얘네들을 이제 냉장은 이제 되도록이면은 안 해주시는 게 좋고, 바로 쓰실 거나 뭐 이제 내일 쓸 거다, 내일 아침에 쓸 거다 그러면은 이제 냉장을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콩포트는 과즙 설탕이 들어갑니다. 과육, 설탕. 자, 그리고 딸기는 냉동 딸기를 쓰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시판용으로 나온 냉동 제품은 되게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무른 딸기를 얼려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설탕 A랑 이제 딸기랑 먼저 냄비에 넣고 한 40도 정도까지 이제 끓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굳이 으깨지 않아도 지들이 이제 으깨집니다, 이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 콩포트 하실 때 이 설탕을 과육에다가 이렇게 약간 이불 덮듯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리고 이불 덮듯이 해놓고 숙성을 좀 냉장 숙성 시키시면 확실히 그 과육에 설탕에 스며들어갖고 맛이 조금 더 달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살짝 온도를 높인 다음에 자, 이제 전분이랑 설탕 B를 같이 넣을 거예요. 전분이랑 설탕 B. 자, 전분은 단독으로 쓰시면 덩어리가 지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섞어가지고 넣어주는 거고, 전분을 안 넣으시면은 이게 너무 이제 수분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작업하실 때 약간 피눈물 흘리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전분을 이제 넣어줬고요. 옥수수 전분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 약간 이제 잼이랑 콩포트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잼도 똑같은 재료가 들어가요. 과육, 과즙, 설탕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설탕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도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좀 달죠. 그리고 이제 잼은 잼용 팩틴이 들어가요. 팩틴이 들어가서 이제 조금 더 얘네들이 이제 응고력이 있게 이제 해줍니다. 근데 이제 콩포트는 팩틴이 아니라
이제 한 전분 정도만 넣어줘요. 전분 정도만. 그렇게 오래 끓이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분이 이제 아무래도 들어갔기 때문에 얘네들은 한 5분 정도는 졸여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이제 약간 그 날가루 맛이 그대로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끓여주는데 콩포트나 잼 끓이실 때는 좀 센 불로 빨리 끓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향이 많이 안 날아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할 때 약간 한 솥으로 끓여요. 그래갖고 얘네들도 냉동 보관을 이제 해놓습니다. 냉동 보관도 얘네들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냉동에서는 한 달 이상, 한 6개월 더 봤는데도 안 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유통기한은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냉장에서는 한 10일 정도 보관이 이제 가능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레몬즙 들어가는데 레몬즙도 착즙으로 넣어주시면은 굉장히 그 휠시함이 오래 갑니다. 오래 가고 시판용 쓰시면은 약간의 좀 뭔가 2% 부족한 후레쉬함이 좀 이제 있어서 착즙으로 넣어주시면은 좋고, 그리고 또 리큐로 향을 넣기 위해서 리큐로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만 덥나요? 아, 저만 더워요? 덥네요. 아까는 추웠는데. 얘들은 거의 95도 이상 올라가요, 온도. 그래서 콩포트 끓일 때, 잼도 끓일 때도 마찬가지고 막 튈 수 있어서 약간 깊은 냄비에다가 끓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끓일 거냐면 살짝 걸쭉해질 때까지. 너무 좋은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주셔가지고 모델이 좋아야 되는데. 자, 이제 금방 쫄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과육도 확실히 약간 좀 이제 힘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끓이시면 돼요. 약간 지나갈 때 자국들이 이렇게 남으면서 걸쭉해진 정도. 그래서 레몬즙, 불을 끄고 레몬즙을 넣습니다. 그리고 레몬즙을 넣어주고, 그리고 얘도 살짝 조금 식은 다음에 리큐를 넣어주시면 좋아요. 식은 다음에 잠깐 여기에다가 잠깐만 식을 때까지 두고, 우리 이제 데크오븐에 있는 거 이제 한번 빼볼 건데, 이거 오븐 꺼도 되는데. 이거요? 응. 뭐야? 아직 조금 안 됐네요. 이게 오븐마다 사양이 조금 달라서 얘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5분 맞춰주세요. 5분. 그래서 얘 살짝 식어서 리큐로 넣어주고, 혜진쌤, 이것도 좀 식으면은 짤주머니 넣어주세요. 이것도 금냉에 잠깐 식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말차 휘핑 가나슈 한번 보겠습니다. 초콜릿을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30초씩 끊어서 돌리면서 한 40도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고, 자, 이제 말차가루. 자, 말차가루는 이 형광등만 봐도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보관하실 때 이 밀폐를 잘 시켜서 보관을 이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넣고, 이걸 이제 섞어줍니다. 말차가루는 우지 말차 사용했습니다. 우지 말차. 이렇게 좀 충분히 잘 섞어주시고, 초콜릿을 일단 좀 녹일게요. 그리고 이제 마스카포네 치즈는 자네티 아니면 밀랍 거 사용을 하시면 되고, 마스카포네 치즈가 생크림을 농축시킨 치즈다 보니까 확실히 그 풍미가 조금 더 오릅니다. 이거 레시피를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마스카포네 치즈가 18g이 아니라 85g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크림 B랑 설탕이랑 마스카포네 치즈 85g입니다. 그래서 같이 섞어놔 주시면 되고, 그리고 리큐르는 이제 이거 숙성을 시키고 휘핑하기 전에 넣으시면 돼요. 리큐르는 숙성시키고 휘핑하기 전에. 그래서 원래 우리 보통 휘핑 가나슈 하면은 생크림이랑 이제 초콜릿만 이렇게 섞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또 마스카포네 치즈까지 넣으시면은 조금 더 풍미가 더 많이 살아요. 그리고 말차는 이제 그 말차 특유의 좀 떫은 맛이 있잖아요. 이런 떫은 맛들을 좀 잡아주면서 확실히 더 이제 말차 싫어하시는 분들도 드셨을 때 거부감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크림 A랑 말차가루 먼저 끓여주시고, 얘도 한 40도 정도까지만 끓이시면 돼요. 40도. 초콜릿도 이렇게 녹여두시고,
익었어요? 잠깐만요. 좀 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부어가지고 먼저 섞어줍니다. 항상 섞으실 때는 가운데서부터 유화를 시켜주시면은 더 유화가 훨씬 더 잘 돼요. 그래서 이제 먼저 블렌더로 한번 유화를 시켜줘요. 그 마스카포네 치즈까지 다 같이 넣고 블렌더를 하셔도 되긴 하는데 먼저 블렌더로 유화 시켜주시고 이제 우리 마스카포네 치즈랑 생크림이랑 설탕 섞은 거 섞겠습니다. 지금 같이 제가 섞어놨어요. 섞어놓은 거. 그래서 좁은 거에다가 이렇게 넣어갖고 섞으시면은 더 잘 섞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마스카포네 치즈 때문에 분리 날 수 있거든요. 이 블렌더 하다가. 그래서 후다닥 섞어주시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가운데서부터 빠르게 재빠르게 해갖고 섞어주시고 요거 크림 진짜 맛있거든요. 약간 말차 생초콜릿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그래서 블렌더로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많이 섞진 않는다. 너무 많이 섞으면 확 분리나 버립니다. 마스카포네 치즈가. 이 정도만 섞어주시고 온도가 조금 이제 차가워졌으면은 그래도 차가운 생크림이 넣어도 금방 차가워지거든요. 그럼 이제 리큐를 지금 넣어두셔도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밀착 랩핑 해갖고 냉장고에서 반드시 12시간 이상 숙성을 꼭 시켜주셔야지 힘있게 올라옵니다. 이거 어중간하게 막 한 2~3시간 숙성시켜갖고 휘핑하시면은 휘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냉장고에서 12시간 이상 숙성 시켜주시고 먼저 우리 스트로베리 말차 몽따주 해가지고 완성을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제 이렇게 얘는 이제 15cm, 저는 1호를 15cm라고 하고 미니 사이즈도 하거든요. 미니 사이즈 13. 근데 얘는 높이가 6cm예요. 그리고 이제 1호는 8cm.
해갖고 준비를 이제 하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무스 띠지입니다. 무스 띠지. 그래서 8cm짜리 무스 띠지. 이렇게 해갖고, 여기 뒤에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붙여놔서, 이렇게 깔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원하는 사이즈, 원하는 높이로 해갖고 하시면 되고, 무스 띠지 두꺼운 걸로 구매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이제 할 거고, 그리고 시트를 이제 찍을 건데, 자, 이제 시트를 지금 나오자마자 냉각을 좀 시켰어요. 얘는 언 상태로 찍으셔야지 이제 약간 옆에 눌린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누를 때 좀 이제 힘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예쁘게 찍으려면은 언 상태로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갖고 제가 저거 시식 만드는데 이거 언 상태로 찍느라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는 거 13. 근데 사실 안에 들어가는 건 얘로 안 찍고 그냥 짜투리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짜투리로 넣으셔도. 근데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얘도 찍을게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미디 사이즈. 얘는 7cm짜리예요. 얘도 하나. 이렇게 찍어서 이 미니 사이즈로 하셔도 되게 귀엽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다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시트 남는 거는 버리지 마시고 비닐을 싸서 다시 냉동에 식혀두시면 돼요. 냉동 식혀놨다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 우리 이제 또 얘 짜투리 넣는 거 제가 미니도 할 거라서 짜투리 넣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한 요 정도 남겨놓고. 아, 근데 미니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6cm짜리 무스 띠지 있나요? 띠지를 제가 안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있으면 보여드리고 없으면 그냥 1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테이프도 있을까요? 테이프. 그래서 이거 자르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셨어. 이 테이프로. 네.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딱 빼갖고 그 안쪽 하나 또 붙이시고 하시면은 조금 더 고정 잘 돼요. 일단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바닥에 트림 올린 우리 아까 잔디아 가나시 몽땡에 제가 이제 사용했던 건데 이렇게 먼저 이게 받침대 역할로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짜지고 자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빠지거든요. 안 빠지면은 이거를 빼고 하세요. 지금 이게 띠지를 제가 타이트하게 해놔갖고 안 빠지는데 이렇게 빼고 하시면 되고 얘는 이렇게 놓고 이게 빠지면은 이게 같이 하셔도 됩니다. 얘가 있으면 조금 더 힘이 이제 좋아요. 하실 때.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몽타주를 먼저 해놓고 크림을 올리겠습니다. 그 옆면에 묻히는 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얇게 해가지고 옆에다가 붙여줍니다. 안 그러면 옆에가 다 떨어져서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장면에다가 붙이세요. 뭐 살짝 모질라는 데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미니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니 같은 경우에 좀 잘 쓸어지거든요. 그래서 안에 약간 좀 이렇게 넣어두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이제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숙성을 해놓은 거 중고속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데코할 거 한 120g 정도만 빼두시면 되거든요. 데코할 거. 데코할 거 텍스처는 어차피 다시 맞춰야 돼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샌딩 안에 들어가는 거. 한 살짝 좀 단단하게 이렇게 휘핑 해놔주세요. 휘핑 해주시고. 데코할 거는 냉장고에다가 잠깐 넣어놓겠습니다. 그래서 몽따주 해볼게요. 자, 이제 벽면에다가 이 딸기가 잘 붙어 있어야 돼요. 딸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옆면에 또 이렇게 짜줍니다. 밑에도 한번 짜주시고, 이렇게 짠 다음에 우리 이제 슈미제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슈미제는 이게 벽면에 이런 식으로 빈틈없이 올려주는 작업. 이 슈미제를 잘 해주셔야지 깔끔합니다, 케이크가.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딸기,
여기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콩코트 우리 아까 한 거. 콩코트를 근데 너무 많이 짜지 마시고 살짝 딸기 맛을 좀 부각시키는 정도만 짜시면 돼요. 또 이게 남거든요. 남는 것도 냉장 보관이나 냉동 보관하셨다가 재냉동은 하지 마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자, 혜지쌤 이 말차크림 여기 조금만 더 주세요. 네, 여기에다가요. 이게 원래 이제 1호 분량인데 이거 미니까지 같이 갖고 조금 모자라요. 여기다 네. 됐어요. 위에 이렇게 하시고 미니는 이제 이렇게 짜투리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 사실 얘도 제가 짜투리 넣으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안 보여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 위에 정리를 해주는데 또 이거 위에 정리하는 거를 리세라고 해요. 리세. 근데 이 리세를 2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한번 매끄럽게 해주다 리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이제 얘네들이 지금은 매끄러운데 수축이 돼요. 그래서 들어서 자, 이거는 제가 어제 목 달려놓은 건데 보시면 이렇게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리스를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얘도 조금 이제 수축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크림을 올려서 약간 냉장고에 좀 두시면은 약간 이게 수축해서 리스 한번 해주시면은 이제 약간 수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이제 일단 다 완성을 해야 돼서 원래는 이렇게 2번을 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얘는 그냥 바로 이제 할게요. 그래서 데코 짜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데코 크림 좀 빼놨었잖아요. 원래는 이제 딱 한 개 나오거든요. 한 개 나오는데 좀 우리 몇 개 같이 짜야 돼서 크림을 합쳐가지고 짜보겠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들어가면은 얘들이 수분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좀 묽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꼭 텍스처를 맞추셔야 돼요. 항상 쓰기 전에.
이렇게 손으로만 하셔도 되고 너무 묽으면은 휘핑기로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손으로만 해도 맞춰질 것 같아요. 데코 크림이 이 정도. 자, 보시면은 안 떨어지죠? 이렇게 이 정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형 깍지에다가 짤 거예요. 원형 깍지. 12mm짜리 원형 깍지입니다. 12mm짜리. 자, 살짝 거리를 두고 그대로 짠 다음에 힘 빼고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짜고 데코 짤 때 숨 쉬지 마시고 이렇게 나온 거는 다시 하실 수 있어요. 리셋을 한번 하시면 됩니다. 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짜주고 그 다음에 미니도 이거 딸기 한 판 더 썰어 주셔야 돼요. 바트에 딸기 한 판. 그냥 꼭다리 짠 걸로만요. 미니는 조금 더 조그맣게 힘 조절해가지고 이제 딸기를 올려볼게요. 여기 아래는 없는 거죠? 거기는 없는데 남는 건 없나요? 인서트로 쓸 거?
그거 밭에다 옮겨줘. 그래서 미니는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여기다 로고 하나 올리면은 되게 귀여워요. 올려놓고, 얘네들 케이크 들어보면은 되게 묵직합니다. 딸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얘도 로고를 예쁜 데를 골라가지고 그다음에 허브도 하나 올려줄게요. 얘는 타임입니다. 타임. 근데 이거 타임은 뭐 안 올리셔도 되긴 하는데 또 올리면 조금 더 생기 있어 보여서 올리겠습니다. 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또 다른 거를 또 해볼게요. 다 되고 나서도 이렇게 케이크 합판 깨끗하게 닦아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